혹시 우리 모두의 경제적인 삶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조종하는 숨겨진 대본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대본, 여러분의 돈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예전보다 돈은 더 많이 버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하고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아니면 나나 우리 가족에게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도 왠지 모르게 돈을 쓰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낄 때는 없으셨나요? 혹시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신다면요. 당연히 서비스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도 내가 과연 이 돈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에 자꾸만 망설이게 되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흥미로운 주제를 파헤쳐 볼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게 왜 돈만의 문제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숨겨진 돈 이야기의 정체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가장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요. 마지막으로는 불안을 넘어 풍요로움으로 가는 길을 그려보고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겪는 돈 문제, 이 재정적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이 사실은 돈이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에 방금 전 질문들에 하나라도 공감하셨다면 이 분석은 정말 놀라운 진단을 내놓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 느끼는 그 복잡한 감정들이요. 사실은 돈 자체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내면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돈은 거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자체에는 좋고 나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은 그저 우리의 가장 깊숙한 믿음, 두려움, 또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자기 가치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일 뿐이라는 거죠. 돈을 보면서 불안하다면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불안이 거울에 비쳐 보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울에 우리 내면을 비추는 그 강력하면서도 숨겨진 힘은 대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90%의 힘, 숨겨진 돈 이야기입니다. 무려 90%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신경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재정 관련 행동의 90%가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이 돈 이야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돈 아껴야지, 돈 벌어야지 하고 노력하는 건 사실 전체 10%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나 강력한 잠재의식 속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바로 우리의 어린 시절에 이미 모든 프로그래밍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우리는 보통 7살 때까지는요, 비판적인 사고 없이 주변의 모든 말과 상황을 스펀지처럼 그냥 쏙쏙 흡수합니다.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 우린 저런 거 살 돈 없어 라고 반복해서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잠재의식에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설치되는 거죠. 그리고 7살이 넘어가면 이미 내 안에 깔린 그 프로그램을 증명해주는 현실만 골라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설치된 아주 흔한 설정값들입니다. 돈은 원래 땀 흘려서 힘들게 버는 거야. 우린 저런 거 살 형편이 안 돼. 돈 거리는 건 욕심 많은 거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떠세요? 왠지 귀에 익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진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 뇌에 있는 망상활성계라는 일종의 필터가 이 낡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요,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만 쏙쏙 골라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은 벌기 너무 힘들어 라고 믿고 있으면 내 뇌는 돈 벌기 힘든 현실, 그런 증거들만 계속해서 찾아서 눈앞에 딱 보여주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한번 쓰였다는 건 얼마든지 다시 쓸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이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새로 쓰는 그 길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가계부를 쓰거나 예산을 짜는 그런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의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양자 물리학적 관점, 낡은 뇌의 회로를 끊고 새로운 길을 내는 신경과학, 그리고 과거에 묶여있던 감정들을 풀어주는 심리학까지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방법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나도 몰랐던 내 안의 낡은 설정값을 딱 찾아내는 거죠. 두 번째는 해소입니다. 그 설정값에 꽁꽁 묶여있던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같은 감정들을 놓아주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재선택. 이제 내가 원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내 잠재의식에 단단하게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면의 대본을 성공적으로 바꾸고 나면 우리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불안에서 풍요로움으로 가는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 함께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낡은 이야기 속에서 돈은 나를 옥죄는 불안의 원천이죠.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돈은요, 나에게 자유와 사랑을 가져다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돈을 쓰는 것도 버는 것도 모두 감사의 행위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가치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 자체로 온전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통장 잔고 숙제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생의 모든 챕터를 다시 쓰게 만듭니다. 무조건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라는 믿음이 내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치를 만들 수 있어 라는 확신으로 바뀌고요. 한 곳에 정착해야 안전해 라는 생각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도 풍요롭게 살 수 있어 라는 가능성으로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길까지 함께 걸어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았네요. 바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쓰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통장 잔고나 재정 상황은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가치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새로 쓸 수 있는 이야기의 한 장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돈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위해 당신이 진정으로 쓰고 싶은 그 이야기가 맞나요?